상속세의 정확한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궁금하시는 게 뭐냐면 상속세가 과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은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 명제가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그게 두 가지에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이 공제 측면, 과연 10억이라고 하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케이 10억이라는 공제가 세팅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상속재산의 크기하고 과세 관청에서 바라보는 상속재산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각하는 재산가액이 8억에 불과한데 과세 관청에서 봤을 때는 아니야 그거 15억이야 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재산가액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제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첫 번째는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사실혼은 아니고 법률상에 있는 배우자여야만 돼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세법에서는 5억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20억에서 5억이라고 하는 비중이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일단은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이라고 하는 공제를 함께 산정을 해서 그 합이 1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보다 상속재산의 구성이 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눈에 보이는 재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망일 전 최대 10년 이내, 그리고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 보통 재산가액이 발생하는 것도 상속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일 전 최대 10년이라고 하면 이 사전증여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혹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대표적으로는 사위, 며느리, 손자녀가 될 겁니다.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합산이 된다. 그리고 사망 전 2년 이내에, 최대 2년 이내에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되거나 혹은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라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 전 2년 이내 그 금액이 최대 5억 원이 넘어갔을 때는 상속인 입장에서 이 자금 출처가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지 소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억울하지만 말 그대로 그 이름처럼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받게 되는 걸로 봐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퇴직금을 받는 상황이 놓였다든가 혹은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퇴직금하고 보험금은 상속받는 날 현재에는 눈에 보이진 않죠. 상속인 입장에서. 그렇지만 사망 신고를 하고 1년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이 보험회사나 이제 돌아가신 분이 뭐 법인의 대표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기 때문에 역시나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속받는 재산이 내가 단기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야를 좀 넓혀서 큰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이 상속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속세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들이 말이죠, 증여보다는 통상 이제 매매를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뭐 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재산을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심적으로는 증여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이제 좀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금액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증여를 하는 게 좀 관념적으로는 더 익숙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상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보다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증여세 자체에 대한 좀 특성 때문에 그래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받는 게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매번 증여를 받을 때는 앞서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누적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2번, 3번 받을 때는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그게 이제 5천만 원까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내가 현실적으로 증여를 해주고자 하는 재산은 아무래도 향후의 재산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이미 재산 가치가 큰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 이전을 좀 염두에 둘 텐데 그에 비해서 증여재산 공제 범위는 너무 턱없이 작다. 그래서 단순 증여는 좀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산 사례가 좀 나와 있을 건데 이 부모님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어요. 총 4번 동안 증여를 받았는데 이 증여를 받는 거는 2017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4번 증여를 받는 것이고 증여 금액은 각자 이제 산정이 됩니다. 물론 재산가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총 증여재산 받은 금액이 20억 원이에요. 합산이. 근데 이 중에 4번에 대한 증여를 거치면서 증여세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대략 6억 3천만 원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거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 증여를 통해 가지고는 효과적인 부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월과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월과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우자나 혹은 내 자녀나 혹은 내 그 부모님이나 이 증여를 부동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향후 10년 이내에 이거를 매매를 했을 때 양도세를 산정을 하게 됐을 때 취득 금액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를 받고 이제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 취득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증여를 해준 분의 아주 예전에 낮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단순히 이제 증여를 하더라도 그게 뭐 증여세도 내가 내고 취득세도 납부를 하고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건데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면 적절한 매수인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걸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런 이월과세 문제 때문에 이 단순히 증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많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류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기간에 상관이 없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상속인 형제분들한테 이류분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살아생전에 받은 금액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류분 청구 대상이 되었을 때 다 재산가액에 포함이 돼서 분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를 받는 그래서 이제 이류분 때문에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형제분들이 유류분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현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재산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는 좀 원하지 않는 것도 유류분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자, 네. 그러면 세금을 좀 줄이면서 동시에 이런 유류분 걱정도 없는 그런 재산 이전 방법 혹시 추천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가 양도를 많이 고려를 하고 저가 있습니다. 양도. 네. 네. 저가 양도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면 네. 이 저가 양도를 해주는 부모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재산이라 비과세나 감면이 된 재산이기 때문에 네. 원래부터 세금이 양도세가 없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넘겨준다고 했을 때 뭐 일시적 이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네. 원래부터 원칙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네.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높지만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자녀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단순 증여보다는 저가 양도로 해서 돈을 주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가 16억 원짜리 시세가 이제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 아파트를 실제로 돈을 다 12억을 주고 사지는 않겠죠. 자녀분이 6억 원만 주고 돈을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도적으로 시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저가로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거래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부인하고 다시 시가로 세금을 재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저가 양도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러면 1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2억 원에 대해서 단순히 증여세를 산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대략 4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억짜리 아파트를 6억 원만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양도자 입장에서는 우선 6억 원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양도세 신고를 당시에 했겠죠. 네. 그렇지만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 세법에서 봤을 때는 12억 원을 주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덜 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새롭게 1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재산정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같은 것이 뭐냐면 6억이든 12억 원이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양도의 핵심은 양도라는 사람 입장에서 비과세가 되는 재산인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새롭게 재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자녀 입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제 기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앞서 화면에서 나오는 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녀 입장에서는 12억 재산을 저가 양도를 했을 때는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이 3억에 대한 이 증여세는 대략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 증여를 받는 경우에 비해서 아주 적은 세금 부담을 하고 저가 용도로 이 자산을 가져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자녀 입장에서 이제 좀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 자금이 좀 충분하다라고 본다면 단순 증여보다는 저가 양도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적은 세부담을 통해서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제 상속과 또 증여 이 고민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상속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리 증여를 할 필요가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 상속 공제를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네. 과연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미리 증여를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실익이 없을 것인지 좀 네. 판단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예상되는 상황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재산가액이 10억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증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재산 가치가 70억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증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10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10억이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전에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최대한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산가액이 70억 원이 넘어가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공제금액 한도가 3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재산이 70억이 넘어가면 어차피 배우자가 최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30억 원을 최대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좀 필수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호 세무사님과 정말 이 절세와 관련된 굉장히 심도 높은 질문도 많이 드리고 또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또 뭐 정말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좀 쭉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의 저자 이성호 세무사님과 대담을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전달드리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보시면 특히 3장 부분,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역시 증여 부분도 그렇지만 상속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번 꼼꼼히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뭐 자산을 증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긴 시간 이성호 세무사님과 절세와 관련된 정말 완벽한 절세 비법을 공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생애주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사람의 사망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를 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세금에 대한 합계가 이 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 가지고 특정 이벤트로 빵 터지는 거기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것도 이 긴 호흡 동안에 이 내가 특정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것이 사망하시기 직전에 내가 부동산을 이전한다든가 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좀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좀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앞서 말씀드린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통계적으로도 좀 살펴봤을 때 긴 호흡을 두고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부이전이 좀 세금 부담 없이 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관련 영상이나 강의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참 뭐 중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우리 독자분께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양질의 정보가 아닐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의 이전 이 책을 한번 꼼꼼히 필독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이성호 세무사님 명확한 그 세무법인 리치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노크를 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